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꼭 제 소개를 좀 하라 그러는데 참 부끄러운 게 제가 전대협의 임종석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에 제가 전대협의 연대사업국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는 제가 비밀학생회 중앙위원을 했습니다. 그때 총학회장이 누구냐면 우상호입니다. 저는 그리고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했고 주사파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을 외치고 다녔고, 그 다음에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김정일이 썼다는 논문을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연세대학교에는 5개 방송 청취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팀이 보통 한 서너 명씩 해서 5개 팀이 있었는데, 그들이 뭘 했냐면 매일 북한의 국외 소리 방송이 있습니다. 단파 라디오로. 그걸 듣고 거기서 나오는 혁명론, 그 다음에 투쟁, 전술, 그 다음에 구호, 이런 걸 계속 듣고 그거를 타이핑 쳐서 그거를 전 학생운동에 다 퍼다 날랐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지만 그때 우리가 북한 바로걸기 운동이라고 하면서 했던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때 했던 것 중에 칼기 폭파 사건에 진실해가지고 이거는 남한 조작극이다 라고 했지만, 아시지만 한참 후에 얼마 전에 MBC에서 그 이야기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 저희들이 했던 일입니다. 저는 사실상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에 맨 처음 들어가서 공부하고는. 근데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노무현 씨.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달 씨도 아마 그와 같은, 그때 그게 북한의 혁명론에 입각한 역사인식입니다. 그것을 가졌는데, 저는 제가 생각을 바꾼 계기는, 우선 제가 학생운동을 그만두고 원래 저희 조직에서는 저보고 기독교로 침투하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에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로 침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 나중에 이제 터진 사건이 저희가 보낸 게 임수경입니다. 북한에 몰래 방북시켜서 통일의 여전사를 만들어냈죠.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주사파에 몇 개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조통 그룹이고, 그 다음에 안희정이가 있던 곳은 반미청년이라는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임종석이가 있던 것은 자민통이라는 그룹입니다. 자민통은 매일 아침에 수령에 대한 충성 맹세를 아침에 일을 할 때 시작하고, 그 다음 매일 저녁에 수령에 대한 충성 서약문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끝냈습니다. 그들이 지금 30년이 지나서 오늘날 정권을 잡았습니다. 저는 우선 소련이 무너지면서 제가 많이 흔들렸고, 그 다음에 제가 학생운동을 그만두고 기독교 운동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이에 잠시 밥벌이 한다고 학원을 제가 좀 강사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배운 거는, 대한민국은 미제의 식민지고, 그 다음에 자본가가 약탈하는 사회라서 우리 민중들은 굉장히 힘들어야 하는데, 그들이 굉장히 얼굴이 호강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살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설계하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해서 의문점을 느낀 지 한 10년 만에 소련 무너지고, 거기서 제가 가장 결정타입. 그 다음에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 제가 어떻게 믿었냐면, 북한의 탈북자는 저랑 똑같이 임수경이 한번 이야기했죠. 저거 북한에 죄 짓고 나온 놈일 거다. 임수경이 똑같은 얘기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타는 결국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탈출하면서, 황장엽은 저희가 주체사상, 인간중심 철학을 만든 사람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탈출하면서 결정타였는데, 그래서 참 한 10년의 기간 동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상을 바꾼다는 게요, 쟤들도 내가 아마 그럴 거라고 보는데 사상을 바꾸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언어, 사고방식 다 그 사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생각을 바꿀 수는 있겠는데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갔다 온 제 부인도 연대 운동권 출신이었는데 엉엉 울고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내가 좀 이상해졌다고 친구들 사이에 욕을 아마 들었던 모양이에요. 가장 힘들었는데 그러나 제가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건 도대체 제가 이 조국에 무슨 짓을 했는가. 그러니까 제가 다시 본 대한민국은 20세기 가장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 바닥에서 올라가서 세계 최빈국에서 올라간 성공 신화였고, 그리고 가장 어려웠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힘으로 못 배워도 노동자를 통해서도 그걸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사는 신화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조국에 난 뭐 했나? 이걸 원망하고 뿐만 아니라 질투하고 또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드리는 것도 저에 대한 고백이자 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근데 제가 다시 본 대한민국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다시 공부하고 박정희를 다시 공부했는데 정말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조국을. 그러니까 지금 1948년도, 1945년도에 양쪽 나라가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하나는 공산주의로, 전체주의로,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아시지만 그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거기에 공장이나 공업, 전력들 다 거기에 있었고 남쪽에는 변변한 시설 하나 없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오늘날 북한은 인류 최악의 나라로 갔고 우리는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왔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를 결국 그것은 자유의 힘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내가 얼마나 미몽에 있었거나 라는 것을, 그리고 이 조국이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으면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끄러운 고백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당시 북한의 주체 사상과 주체의 혁명론이 있습니다. 제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 이게 북한의 주체 사상이 말하는 혁명론입니다. 이 혁명론을 이거 다 저희가 배우고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무장한 친구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마지막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때는 이 혁명이 완성되면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할 겁니다. 통일 전에 지금 민주연립정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도대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지금 그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정체를 우리 국민들 많이 알고 우리 국민들이 퍼뜨려야만 그런 위험성을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21세기의 우리의 촛불혁명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촛불혁명의 후예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혁명하고 비교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프랑스는 100년간 무질서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폴레옹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프랑스의 그 엘리트는 웃었어요. 우리는 지금 프랑스 혁명, 촛불혁명 비교했는데요. 혁명이란 이건 그 백과사전이 있는 겁니다. 폭력들을 동원하여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프랑스 혁명과 비교했다면 프랑스 혁명은 왕정, 그러니까 그 봉건 질서를 무너뜨린 구체제를 왕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제를 부정했습니다. 폭력을 타도한 겁니다. 그러면 촛불혁명은 도대체 무엇을 타도했단 말입니까? 엄밀하게 하면 1948년도 우리 건국된 대한민국 체제를 타도의 체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대로 하면 한번 봅시다. 우리 이승만 박사는 그 건국 기념 연설에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이게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 전체주의와의 극심한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지금 48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저희는 바로 민주공화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대와 봉건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권리와 자유를 지닌 개인의 등장입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조선시대는 우리는 백성이었습니다. 백성은 자유와 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 심판이 없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성교 48년도에 이미 법에 의한 헌법을 만들고 거기에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민주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악의 나라에서 지금 현재 세계 10대국으로 만든 그 힘입니다. 봉건의 주권은 국왕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탄생은 정치혁명입니다. 왕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대적 국민이. 그러나 이걸 하나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광화문을 장악한 저들이 뭐 우리가 국민이니까 우리 말 들어라.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국민은요. 국민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국민을 자처하면 안 됩니다. 전용하면. 그건 전체적으로 가버립니다. 이 국민은 추상적 권력의 원천으로서만 국민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대항을 못합니다. 그래서 야 국민들은 모였으니까 너희 말 들어야 되지. 노! 불란스 혁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국민에게 나온다. 그 노무현 정부 때 했다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해놨는데 또 다시 여기가 들썩거리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조약 협정 폐지 그다음 지금 뭐 그 뭡니까 그 얼마 가지고 지금 뭐 주한미군 방위비 가지고 그 간들간들 했잖아요. 한미동맹 깨질 지속적으로 건드릴 겁니다. 미국은. 이 보세요. 주한미군 물러나자. 미선이 효순이 때입니다. 사드 즉각 철회. 지금 보세요. 문재인. 사드가 뭡니까? 북한 핵으로 지금 방어하는 건데 철회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민주화 임무는 아까 제가 했지만 매판 잡은 국유화. 매판 잡은 아까 말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 현대자동차는 거의 노조가 장악했답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의 오너가 제대로 승계가 안 됐고 이분이 그 치맥기가 오는 바람에 정몽구 회장이 치맥기 오는 바람에 그 제대로 지금 그게 뭐 경영권이 이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사들이나 임원들이 전부 노조 눈치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 자동차가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뭡니까? 삼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가지고 회계 가지고 벌었잖아요. 물론 지금 삼성이 잘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에 삼성 또한 지금 계속 이재용 보고 경영권 내고 물러나. 그럼 너 감옥 안 보낸다. 이게 뭐예요? 지금 국유화입니다. 국유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다음에 이 아까 3대 투쟁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80년도, 예를 들면 87년도 그 6월 투쟁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대 투쟁이 정확하게 결합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했습니까? 호원철폐, 독재타도. 당시에 그러니까 그 간접제였습니다. 그 대통령 직선제로 군부독재 타도하자. 이게 지금 반파쇼 민주화 투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또 하나를 결합시켰습니다. 군부독재 지원하는 미국 놈들 몰아내자.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전략적 구입니다. 그래서 87년도 한번 그때 유인물을 한번 다시 보세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원철폐 독재 타도.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로 군부독재 몰아내자. 그 다음에 군부독재 지원하는 미군들이 몰아내자. 딱 이 세 개로. 이게 이 투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거는 그 북한이 주사파를 그 북한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기 전에 없었어요. 이런 내용이.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아까 자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반미. 그 다음에 민주는 반파쇼. 통일, 연방제. 이 세 개 같이 갑니다. 이인영이가 맨 처음 국회의원 되고
지금 전대협 1기 의장이죠. 국회의원 되고 지금 아마 전대협 중에 최고의 수령일 텐데 이 녀석이 그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자주 민주 통일이다. 그거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북한에서 나온 북한의 주체의 혁명론에서 입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당시 저희가 그 입각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대학가에서. 이거 전부 다 핵심 활동가 다 공부했습니다. 물론 핵심 활동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거 공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또 위대한 수령하면 애들이 놀라서 도망가니까 사람들을 정해서 저 같은 핵심 활동가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공부했을까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친구들은요. 공부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반독재, 공안통치기구 해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민족끼리 이거 지금 실현되고 있죠. 이게 민족통일투쟁인데 뭐냐면 북한과 우리는 사실상 전혀 별개의 나라입니다. 북한은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수십만을 감옥, 지옥 같은 곳에 수용소에 강제 수용이건 나라입니다. 이것과 대한민국이 어떻게 같은 민족이에요? 이들은 김일성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민족이란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 핵이 우리 거 될 거예요. 이것이 지난 그동안 30년의 선전의 결과입니다. 이거를 뚫고내지 않으면 이들의 모순을 뚫고내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명 전략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과 동력.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에게 좀 하나 말씀 여쭈는 거는 공산주의자들은 맨 처음에 누가 적이냐, 누가 동지냐부터 따릅니다. 칼 슈미트라는 독일의 그 사상가도 정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게 정치다. 우리도 제가 보면 누가 적이냐? 누굽니까? 북한과 그 하수인 문재인과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주사파들. 이들이 우리 적입니다. 나머지는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랑 같이 어깨 고 연대해야 될 세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적에게는 단호하게. 그러나 그때 적은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동지에게는 유순하게, 관대하게. 저는 좌파에게 배울 건 이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의 작은 의견차는 우리는 관대해져야 합니다. 대신 북한과 이 추종 세력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 정신이 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얘들은 누가? 미국, 반동 관료, 매판 자본, 지주 이들이 적이다. 딱 규정하고 있어요. 이 적들이 지금 전부 하고 있잖아요. 관료들 다 감옥 보냈죠. 지금 150명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총수들 다 지금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는 계속 갈등, 그러니까 한다 하면서 계속 갈등 벌이고 있어요. 이게요, 혁명론에 따른 겁니다. 보수 정권은, 예? 그래서 반동 관료배는 군인, 정통 관료, 그 다음에 학자, 이것을 반동 관료라고, 매판이라는 미국의 봉산도 주장하는 삼성, LG, 현대, 롯데, 이런 재벌 기업들, 이걸 이야기. 지금 상당 부분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주적과 보적, 이거는 노동자로 이야기하고, 걔들은 이래서 누가 우리랑 연대할 것인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기업, 아까 그건 적들 빼고 나머지 연대하자. 이게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생각이 있는 차에서 몇 분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그 주요 전치 목표가 있고 보조 전치 목표가 있습니다. 전치하다는 것은 취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요 전치 목표는 아까 혁명을 하거나 혹은 그 합법적으로 개헌 저지선을 그들이 통과할 때는
아마 자주적 민주정부, 자주적이라는 것은 미국을 몰아내는 데는 말아야죠. 미국과 단절하는 공산주의, 연공정부, 민주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잘 읽어야 됩니다. 미국을 몰아낸 북한과 연합하는 정권,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하고 연방의 대상은 그냥 우리 정부가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연방을 잘못, 연방은 누구랑 연방하냐면 그들과 내통하는 정부와 연방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조 정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민주연립정부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민주화를 실시하고 정치적 자유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게 뭡니까? 반동관료비의 매판자부 지분 정치 기반을 부수는 것, 다시 말하면 보수 정치 세력을 괴멸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재벌을 해체해서 공기업화하는 거, 지금 상당수 분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내세우는 건 뭡니까? 공적 자금 투입해서 뭐랍니까? 응? 공익 뭐라 그러죠? 예, 예. 지금 그래서 아마 국민연금 가지고 이제 지금 기업 사냥에 들어가, 스튜디오 10코든가,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조동훈 교수님 계시지만, 이게 뭐냐면 지금 그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기업을 장악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민주연립정부입니다. 사회정치생활 민주화 있잖아요.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기구, 국가정부, 국군기무상, 경찰, 공안부 해체하는 거 지금 거의 돼 있잖아요. 이거. 이건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혁명 전략은 경로를 보면 통일전선체, 진보정당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미움받는 거는요, 이것을 할 수 있는 통일전선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뭐예요? 통합진보당. 이들이 사실상 북한의 직접적 지령을 받는 정당인데 이 정당을 박근혜 정부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를 정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박근혜 정부는 이들을 무너뜨렸을 경우에 대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때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한 10만 명 정도 수사를 벌였습니다. 잔당들을. 우리는 정당만 해산해놓고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다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죠. 뭘 가지고요? 아시지만 스캔들 가지고요. 맨 처음에는 뭐 최순실 이야기했다가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 뭐 했냐, 뭐 연애했다부터 시작해서 부대했다, 성형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미친 사람 만들었죠. 그리고 결국은 최순실을 가지고, 최순실이 뭡니까, 그 무슨 그 기규가 뭐 무슨 자기 다니던 안마 시술소에 사람, 거기서 완전 사람 맛이 갔잖아요. 그 거짓 선전선동에 결국 우리 정부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통합진보정당을 구성하고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한다. 민주연립정부는 지금 현재 민주연립정부입니다. 제가 추정컨대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노총은 자기가 이 정권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난 촛불의 주역입니다. 돈도 되고 사람도 걔들이 했습니다. 물론 언론노조도 마찬가지고 민주노총이 하나를. 그 다음에 하나는 또 거기에 된 게 누구예요? 시민단체 참여연대입니다. 지금 청와대 인사비서관, 인사라는 거는요, 대통령 직계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사회 출신들의 인사를 장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이 정치 세력, 이 세 그룹이 연립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연립, 아까 보조 정치 목표에 그 주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들을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왜 저러고 있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혁명론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진보적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 혁명을 하거나 혹은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가거나 폭력 혁명을 통해서 가서 혁명 정부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통일 이끄는 그런 진보정당 집권이거나 전민항쟁, 전국 동시 민중항쟁을 통해서 폭력을 동원해서 집권하겠다. 이 두 가지 길을 다 열어놓은 겁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지난번 그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전 조직입니다. 이게 확대해서 민중총궐을 갔어요.
87년 6월 이거 아시지만 이게 저희가 했던 겁니다. 주체사는 무정한 서울 지역 대학생 대표자가. 그 다음 2000년 미선희 효순이 사건 알지만 민노총 이들이 지식인권 연대에서 만드는 시위였죠. 그 다음에 광우병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여기까지 결국 기층민중운동이란 노동자 농민 예를 들면 민노총이나 농민운동을 말합니다. 이들과 지식인운동 어때요? 참여연대를 비롯한 연구소들 그 다음에 좌파 시민운동 이들이 합쳐서 이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권 넘어간 겁니다. 이들의 핵심들은 이미 30년부터 길러졌습니다. 이들이 핵심을 기르고 이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의해서 국민들이 동원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민중총국이 한번 보십시오. 범민정 남측본부 이거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받으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다. 민주노동자 전국회 이거는 민노총 안에 있는 주사파 조직입니다. 한국진보연대 이거 주사파들을 만든 총합연대체입니다. 평통사 이거 매일 국방법 시위하는 애들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러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람. 민자통 이것도 지금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입니다. 민주화련 전국교수협회 보세요. 이게 촛불혁명의 주역들입니다. 그러면 촛불혁명의 주역들이 이들이면 이들이 내세운 내용이 뭐겠습니까? 멍뚱한. 12대 요구안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사이트에 있어요. 그 사이트 한번 보세요. 국가보훈 폐지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한 국가보훈 폐지가 뭡니까? 반파쇼 민주화투쟁의 제일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활동을 못하거든요. 국가보훈법이 있으면. 그 다음에 국정원 해체 나오잖아요. 공안 통치기구 철폐. 그 다음에 양심수 누구예요? 공산주의자 석방하라니. 이게 걔들 나와 있는 거예요. 자유평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지, 평화조시 다 나와 있. 이들 사이트에 나와 있는 얘기. 대놓고 지금 문재인은 자기가 이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국정원 해체 이거는 민주투쟁에 속하는 거고 대북정책 5.24 조치 이거는 지금 반미투쟁이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면 촛불혁명의 주도세는 박근혜 퇴진 비상구의 행동 또한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촛불권리선언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주주의가 땅에 얘들 민주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저희 같은 자유주의와 결합한 그 다음에 전체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예를 들면 다수가 통치하자는 겁니다. 거기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자유랑 결합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전체주의랑 결합하면 인민민주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자유민주 빼려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주의를 한 민주주의, 인민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직접 민주를 전진시킨다. 대의정치를 개혁하고. 이게 지금 자유민주 부정입니다. 우리 헌법에 대한 부정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재벌 총수, 범죄 수익 환수법. 예를 들면 재벌 총수는 전부 범죄로 돈 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내 유보금, 사회 환수하겠다. 법인세 인상하겠다. 이거 다 들어가 있죠. 공안 통치기구 개혁도 나오고 노동기본권 지금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얘들. 이게 100대 촛불개혁 과제에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북한의 노동신문에 그대로 게재됐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이 그냥 100대 촛불 여기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조는 어디입니까?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에 있는 보조정치 목표, 민주연립정부에서 하는 목표 그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북관계도 나오고 국가보훈 폐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정부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촛불혁명 주도한 세력에 내건 과제가, 아까 지금 100대 과제가 민주연립정부의 아까 과제, 3대 과제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결론은 뭐냐면, 민주연립정부의 그 혁명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시간 맞춰달라 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이, 총 5분이 질문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동호 부원장께서 좀 잠시 숨 좀 돌리면서 앉아 계시면서 질의를 잘 숙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년 회원님 질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었는데 예. 헌법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현 집권 세력이 헌법도 무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좌파 집권 세력의 약점은 어디에 있는가? 약점은 무엇인가? 하고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거 한꺼번에 다. 예. 한꺼번에 다. 두 번째 최병구 회원입니다. 안희정과 임종석은 왜 전향을 안 하는가?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네. 주사파는 지금 흥하고 있는 중인가 망하고 있는 중인가? 네 번째 전대협은 지금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주사파와 문재인 일당이 종북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물론 아까 전에 좀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적화 통일이 돼도 좋다는 것인가? 그들은 김정은 밑에 들어가 살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주 민족 우선 통일을 위해서 젊을 때부터 심취한 이념을 버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 좀 핵심적인 것을 좀 한번 소개해 달라. 이거 어렵네. 자, 그리고 황영태 회원님, 현 시국이 친 5.18 세력과 반 5.18 세력의 전쟁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80년 5.18이 발생한 지 40년이 되어 그 당시에 20세였던 사람들 5.18 세력이 60세로 최상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에 대처해야 할까요? 이거 또 있어요? 네. 문재인은 김일성 장학생 5.18 민주화 유공자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가 된 전 과정을 좀 소개할 수 있는지. 하여튼 뭐 아는 만큼. 이게 질문이 그건 1시간 정도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좀 다 모아가지고 좀 장르를 좀 정해가지고 좀. 아이고. 그거 좀 주시죠. 우선 제가 노무현은 좀 잘 아는데, 왜냐면 노무현을 누가 지도했냐면 이광재가 지도했습니다. 이광재가 노동운동을 가기 위해서는 신분 세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 그러니까 노동자 기술훈련소에 입소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간 어디 있으냐면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면서 노무현을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노무현이 대통령 되고 당신 학번 이야기하니까 84라 그러잖아요. 이광재가 83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받았다 해서. 그래서 그때 뭐 해방전후사 인식부터 그거 노무현 가리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뭐 난리를 뽀갠 거고. 문재인은 제가 알기에는 지금 1.4 때 넘어왔는데 아버지가 북한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군의 군청의 간부면 공산주의가 아니면 군청 간부 못합니다. 아니면 상당히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알지만 북한 전역에 이들이 내려온 상당수는 자유를 찾아 내려온 사람도 있지만 핵이 터질 거다라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살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자유를 찾아 내려온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아버지의 좌절로부터 뭔가 배우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경희대 당시 80년 5월 때요. 서울역 때 문재인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몇 달을 도망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김정숙이가 지금 부인이 문재인 뒷바라지를 도망 다닐 때 몰래 뭐 옷도 갖다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은 정확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정확한 활동가,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희대에서 학생운동 핵심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좌파 집권 세력의 약점은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너무 좌익을 높이 봐도 안 됩니다. 왜냐면 이들도 약점이 있거든요. 우선 좌익이 뭐 그렇게 통일전선 단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내부에서 얼마나 싸웠는데, 우리 NL하고 PD가요, 옛날 제가 전두환 시절에 제가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싫어했거든요. 근데 전두환보다 훨씬 더 싫어했어요. NL, PD 서로 죽이고 막 싸웠거든요. 그래서 저거 내부에서 분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들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가를 이들이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지만 지난 촛불 때 87년도 전대협 역량 같으면 그때 이미 청와대 쳐들어갔습니다. 경찰 저지선 무너뜨리고. 제가 만약 전대협 지도부 같으면은 그때 우리 같은 경우는 전대협이 보통 10만 정도가 동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10,000명은 아주 그러니까 아주 무장하고 동원 가능했는데, 만약에 그때 예를 들면 청와대 방벽 있잖아요. 이걸 뒤로 돌아오면 앞뒤로 하면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들이 대학생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지금 이념 이야기를 너나 하세요. 그래서 지금 20대가 이들보다 멀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철진한 이념에 이들을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자신 있게 대학생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시지만 혁명은 젊을 때 하는 겁니다. 51억 받는 놈들이 혁명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신 그런데 교활해요. 수십 년간 갖고 있는 장점 뭐냐면 언론 노조를 통해서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민변 통해 가지고 법조기 장악. 그래서 우리 사회의 사실을 상층부로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혁명으로 갈 동력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석기가 모아놓으니까 전부 혁명하겠다는 놈들 전부 40대 후반 50대들 했잖아요. 애도 데리고 오고. 그 코미디예요, 코미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적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너무 운동가는 기본적으로요, 낙관적,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해야 운동이 붙고 젊은이도 붙지요. 쟤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우익은 왜 이러냐고 계속 우리 탓하면 아무도 운동 안 합니다. 혁명적, 낙관적, 이건 좌익들 용어인데 저희도 어떤 그런 저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면서 좀 그런 약점과 장점은, 쟤들의 장점은 선전선동입니다. 스캔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약점은 실제로 무력 동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난번 촛불혁명제도 가보니까 민노총 주력들은 1억짜리들은요, 한 저녁 때면 쭉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타고 가요, 집으로. 그 다음에 비정규직들 돈 들여서 해낸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해집고 들어가면 민노총을 공격하면, 저희 집 자유전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민노총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민노총을 주를 공격해서 민노총과 그 다음에 하위, 그러니까 비정규직하고 갈라놓으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전략전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헌법, 이 집권세력 헌법 생각 안 합니다. 저희는 한 번도 헌법을 연구해 본 적도 없고, 헌법이 내 헌법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 옛날에 김근태가 감옥에 죽기 전에 TV 토론 나와서 민중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법은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죠. 이게 그들의 법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예를 들면 반헌법적 태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고, 이들은 법 안 지킵니다. 지금 보세요. 저거들 판결 유리하게 해주면 막 칭찬했다가 이번에 김경수 나오니까 그냥 바로 죽일 놈을 몰아붙이잖아요. 이들은 법이란 자기 혁명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동의하지만 혁명에 반대는 무조건 적이에요. 안희정하고 이제 임종석은 제가 보기에는 전향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문제를 느끼면서부터, 왜냐면 다시 다 공부해야 됐거든요. 한 3년은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매일 아침 9시 가서 저녁 6시 나오면서 다시 봤어야 돼요. 지적으로 굉장히 괴롭고 힘든 작업인데, 우선 주사파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PD들이나 다른 그 공산주의자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자기들 스스로 연구해서 찾아가는데 주사파들은 딱 몇 개 주체 사상이 되어야 하고 몇 개 북한에 단파라디오 북한이 계속 다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 얘들이 전부 북한 거 받아먹는 훈련만 돼 있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얘들은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미 그 자체가 하나의 기득권입니다. 저도 지금 전향 안 했으면 한 3선쯤 하고 있겠죠, 뭐. 그리고 아마 장관쯤은 저도 이번에 우상호이 아마 문체부 장관 들어간다는데 제가 우상호 지도책이었는데 지금 주사파는 최대의 흥행입니다. 대신 아마 최고로 몰락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경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들은 경제를 망쳐놓을 겁니다. 우리 그 조동훈 교수님 계시지만 경제가 그렇게 얘들 이념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원리도 모르고 시장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시장은 전부 적대로 생각하고 이들은 경제 망칠 겁니다. 그래서 흥하지만 여길청에서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이들의 약점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사파의 종북행위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이거의 목적은 연방제입니다. 왜냐하면 연방을 통하면 북한의 무력과 남한 내에 있는 그 종북 세력이 합치면 굉장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착같이 전선을 형성하고 그 지금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내년 총선에는 우파 전사들을 총선에 내보내야 됩니다. 당선 가능한 총선에 내보내서 전사들이 싸울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 밑에 아마 얘들 김정은 밑에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에는 그 이제 연방이 돼 가면 남한의 주사파와 북한과의 아마 그 권력 다툼이 필연적으로 벌어질 겁니다. 그건 그 남북 정권 사이에서. 그러나 이들이 지금 중요한 건 적이 우선입니다. 미국과 남한 내 보수 세력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적이,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도 동지라고 이들은 전부 적입니다, 적. 저도 적이랑 입에 배었어요. 적들을 척결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저거들이 아마 북한하고, 대신 뭐 지금 그 중에는 그 위대한 수령 하는 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중에 그 전사의 꿈 이러면서 우리는 통일된 조국의 김일성 수령 밑에서 나는 뭐 총수부가 해도 좋다고 개긴 놈들 많아요. 정신 나간 애들. 그 다음에 5.18 문제인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전략전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그러니까 전략에 복무해야 되지만 전술적으로 이기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워서 거기 져버리면은 그 다음에 다음 투쟁에 동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모택동이 만리를 도망갑니다. 국민당에 쫓겨서. 그렇지만 모택동이 계속 한 게 뭐냐면 작은 소규모 전투를 계속 이깁니다. 그래서 군대의 대우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수세기입니다. 수세기에서는 우리가 이기는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서 싸우고 이기고 나면 그 다음 싸움으로 더 높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 전략 전술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